태조실록 1권 총서 108번째 기사. 태조를 영경연사로 임명하고 팔도의 군마를 거느리게 하다. 공양왕 2년 1390년 경호 정월, 공양왕이 경영관을 두어 태조로서 영경연사로 삼고 또 명하여 팔도의 병마를 거느리게 하고 군영을 설치하여 번을 나누어 교도에 지키게 하고 군자로서 늠록을 주게 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09번째 기사. 태조가 병으로 사직하다. 3월 태조가 병으로 사직하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10번째 기사. 태조의 공적을 치하하는 교서. 4월 공양왕이 중사를 보내어 문병하고 억지로 일어나게 하였다. 교서를 공신에게 내려 그 공로를 칭찬하고 내구마 한 필, 백금 50냥, 비단과 명주 각 5단, 금대 1개를 내리고 이내 내전에서 위로하는 연회를 개최하였다. 태조에게 내린 교서에 이르기를 비상하고 변고를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게 되며 만세의 공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한이 없는 보수를 받게 마련이다. 옛날에 우리 태사는 태조를 보조하여 비로소 사만을 통일하여 대실에 함께 배양되어 지금에 이르렀는데 거의 500년이 되었다. 지난번에 이 이님이 몰래 현릉에게 영전의 역사를 인도하여 상상자리를 차지하고는 임금에게 원망을 돌아가게 하여 마침내 갑인년의 병고를 초래하여 사자가 없게 하였다. 이님은 이에 여부리가 진나라를 도둑질한 계책을 써서 현릉조의 요망스러운 중신돈의 소생인 우로서 거짓으로 현릉의 궁인이 낳은 아이라고 이끌고 이를 왕으로 세우니 현릉의 모후가 불가하다고 했으며 재상 이수산의 종친을 세우기를 청했으나 이님이 따르지 않으니 나라 사람들이 실망했으며 누런 안개가 사방에 차있어 햇볕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가 상사를 주관하여 현릉을 장사할 적엔 무지개가 태양을 둘러쌌으며 정제를 주관할 적엔 올빼미가 대실에 울고 번개가 치고 땅이 진동했으며 그가 현릉의 아버지의 령을 기일에 재개할 적엔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며 천둥과 번개하며 우박이 내렸으며 그가 작을 물려받을 적엔 바람이 조묘와 침원의 소나무와 잣나무를 뽑고 대실의 망새가 부러지고 묘문이 넘어지고 얼음에 화재가 났으며 이것은 조중의 혼령이 위험을 보여 우를 끊으려고 한 것이다. 우의 엄이 반야를 죽여 정은할 사람을 없앴었는데 사평의 세 문이 저절로 무너졌으며 죽은 후에 살이 썩어 없어진 뼈를 장사하여 우의 엄이라 하였는데 너를 안치한 장막에 하루 동안 2번이나 화재가 났으니 이것은 하늘이 만사에 우가 빈야의 아들임을 보이는 것이다. 우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는데도 그 어미의 명시가 정해지지 않으니 재상 김송명이 말하기를 세상에 그 아비를 분변하지 못한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어미를 분변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듣지 못하였다 하여 그의 죽음을 당할 뻔했으나 현령의 모후가 힘써 구원하여 죽지 않게 되었다. 김유가 우는 왕씨가 아님을 황제에게 말하다가 도리어 죽음을 당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섬뜩하여 입을 다물고 있었다. 우의 아내는 이님의 칠녀인데 창을 낳았으니 이에 왕씨의 흥복이 될 희망은 끊어졌다. 이님이 국정을 마음대로 처리하여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친 것이 15년이나 되었는데 우가 또한 광패하여 요동을 공격하기를 꾀하여 사만의 100만 백성들을 징발하여 또 죽이려고 하였는데 경과 부간 조민수가 행군이 압록강을 지날 때 경이 여러 장수들에게 사직의 존망이 매어 있다는 계책으로서 깨우쳐 군사를 돌이켜서 이것은 경이 우리 백성들의 이미 죽은 것을 다시 살게 한 것이요 사직이 망하지 않은 것은 다만 경에게 힘입었소. 경의 용맹은
삼군의 어뜸가고 직위는 양부에 높았으며 공명은 세상에서 뛰어났으나 자랑하지 않았소. 강목과 연희를 잇기를 좋아하여 유후, 강후, 무후, 양공의 충성에 감동한 까닭으로 군사를 돌이켜서 그 점에 흥복을 의논하니 민수도 또한 그렇게 여기었소. 그러나 이미 돌아와서는 그 친척 이님과 이임에게 담하여 그 경의 의논은 저지시키고 창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총재가 되었으니 왕실을 흥복시키는 일이 한 번의 큰 기회를 잃게 되었소. 경은 속으로 견디고 참아 관직에 종사하면서 공의로서 민수를 계유하고 이에 대간의 인선을 철저히 하여 기강을 진작시켰소. 이에 헌사에서 민수를 탐욕이 많아 법을 남용했다고 탄핵하여 쳐서 제거하였소. 경은 밤에 생각한 일이 있으면 앉아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현인을 구하기를 목마름과 같이 하며 악을 미워하기를 원수처럼 하여 모든 백성들의 조그마한 이익도 반드시 일으키고자 하고 조그마한 해로움도 반드시 제거하고자 하며 언로를 열어 민정을 통하게 하고 일민을 청구하여 공도를 널리 폈소. 지난번에 뇌물로 분경하는 기품과 금전으로 관직과 목사를 거래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여 초연에는 청거되지 않은 현인이 없고 조정에는 요행으로 차지한 직위가 없으며 사자를 보내어 지휘관을 주고 주군을 순시하여 출적을 행하며 번진의 감히 구적을 내려놓지 못하고 목수가 감히 백성을 해하지 못하며 여러 소인의 사슬을 배척하여 사전을 여러 도에 개혁함으로써 백성들을 도탄 속에서 구제하여 넉넉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지경으로 올려놓아서 규전, 체전의 법을 채용하여 서울에 벼슬하는 사람에게 전지를 공급함으로써 군자를 우대하고 수위를 엄하게 하니 관작을 주되 사정이 아니고 형벌을 쓰되 노한 것이 아니오. 경의 성심은 광명정대하고 청천백일처럼 명백하여 우부우부도 다 함께 보이는 바이니 그 경에 하는 일이 왕실을 흥복시키는 터전이 아닌 것이 없었소. 기사년 겨울에 창이 보낸 청조사 윤승순이 예부에서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우리나라에 자문으로 보낸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고려의 왕위는 자손이 끊어져서 이성으로서 왕씨로 꾸몄으니 사만을 대대로 지킬 좋은 계책은 아니다. 과연 현명하고 지혜로운 배신이 관위에 있어 군신의 본분을 지킨다면 비록 수십 대나 조회하지 않더라도 또한 무엇이 걱정되겠으며 해마다 와서 조회하더라도 또한 무엇이 싫겠는가. 동자는 경사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성천자께서 현능이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못한 시기에 남보다 앞서 신하라 이끌어 천하 사람들에게 천명이 돌아가는 곳이 있음을 알게 하여 천운을 도와주는 데 큰 공이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제사가 끊어진 것을 민망히 여겨 왕씨의 신자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간절하기 때문이었소. 창의 외조부인 이인이 총재로서 황제의 조칙을 숨기고 발표하지 아니하여 흉계한 꾀가 헤아릴 수가 없으니 신씨의 병고는 아침이 아니곤 곧 저녁에 발생하게 되었소. 왕씨는 이미 솥 안의 물고기처럼 되어 존망이 호흡에 달려 있었는데 경이 만번 죽을 고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몸소 대의를 잡아 지켜 우리 왕씨를 위하여 만세 계책을 정하니 덕부, 몽주, 용기, 장수, 성린, 조준, 박위, 도전 등 8명의 장수가 서로 도와서 11월 15일에 천자의 조칙을 현능의 정비의 뜰에 선포하고 나를 종조에서 맞이하여 현능의 후사로 삼아 한 사람도 처형하지 않고 새벽에서 조반 때가 되기 전에 10년 동안 왕노릇을 한 신씨를 제거하였소.
그 인친과 지당들이 온 나라에 뿌리가 서려 얽혔으나 많은 사람들이 빙둘러 보고는 간담이 떨어져 면모를 고치고 향순하면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으며 햇빛은 봄과 같았소. 위로는 31대를 서로 계승하던 차례를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천만억 대의 한이 없는 경사를 열어놓았으니 경의 흥복은 한공은 강후와 오왕에게 비길 바가 아니요. 경은 대도로 충의를 쌓아 왕실의 마음을 다했는데 덕이 후하며 유광이 경의 몸에 나타났으며 문식과 무략을 다 갖추었으니 왕자의 제주요 나라만 위하고 집은 잊었으니 사직의 신하요 천지와 조종께서 도타히 나았으니 사만의 안위에 주의한 것이고 현령에게 지우되어 홍건적을 섬멸하여 양경을 수복하고 요망스러운 중을 몰아내어 왕실을 편안하게 하고 남실을 달아나게 하여 사막의 위험을 떨쳤고 왜구를 패퇴시켜 서해를 보존하고 이놀에서 공격하여 부상을 겁내게 했는데 경은 현능의 지우에 감격하고 종묘의 절사를 슬퍼하여 해가 지는 곳에서 해를 붙잡기를 맹세하였으니 지극한 정성은 천지에 통하고 지극한 충성은 조종에 통하였소.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정대함은 사만의 마음을 감복시키고 시켰고 지극히 인애하고 지극히 은혜로움은 만백성의 환심을 맺게 하였소. 하늘은 대순을 돕고 사람은 대신을 돕는 까닭에 흥복이 이같이 쉬웠던 것이요. 경은 이에 현능의 지우를 진시로 갚게 되었소. 옛날에 주공이 국가에 훈공이 있었으므로 그로 하여금 동방의 제후로 삼았으니 내가 경의 충성을 가상히 여겨 모토를 나누어 대대로 봉후하게 하고 모습을 그리고 공을 새기며 자손에게 무궁한 세대까지 유사하게 하오. 내가 원자를 거느리고 이 일을 종묘에 고하오. 경이 우리의 억조 백성을 살리고 우리의 종사를 개성하여 우리 사만을 다시 건국하게 한 공로는 변변치 못한 포상으로서 어찌 그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겠는가. 경이 중흥의 원신이 되어 명망은 베테사와 같으나 임무는 상나라 아영보다 무겁도다. 경륜을 세우고 강기를 베풀어 만세의 법칙으로 삼고 준수한 인재를 좌우로 구하여 우리 조정을 거듭나게 함으로써 덕이 적은 나를 보필하고 우리의 사직을 보존하게 하니 하늘과 더불어 다함이 없이 만년 동안의 조상의 제사와 함께 재앙을 하게 된다면 나의 덕이 적은 사람도 함께 빛이 있겠소. 경의 자손도 경의 충량을 본받아 영세토록 잊지 않고서 나의 후사왕을 보필하여 나라와 더불어 함께 경사를 누린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또 군사를 돌이켜 공을 기록하여 교지를 내려 포장하고 전지 100개를 내려주었다. 중사란 궁중에서 왕명을 전하는 내시를 말하며 태사는 배현경이고 대실은 태묘의 제시를 말하며 현령은 공민왕을 뜻하고 갑인년의 병고는 환자 최만생 등이 공민왕을 시해한 것을 말한다. 여불위는 진나라를 도적질한 계책을 여부리가 잉태한 자기의 첩을 진왕에게 들여 시왕제를 낳게 하였는데 진왕은 그것을 모르고 시왕제에게 왕위를 계승시켰으며 여시가 영시 진왕의 성의 나라를 빼앗았다는 고사이다. 정제는 겨울 제사를 나타내고 의령은 충승곽을 말하며 조묘는 원조를 합사하는 사당이며 치모는 임금의 묘를 말하고 양부는 문화부와 추밀부의 칭을 말하며 강목은 강목을 말하는 것이며 연의는 대학년이를 말하고 유후는 장량이며 강후는 주발을 말하고 무후는 제갈량을 말하며 양공은 적인거를 말하고 총재는 재상을 나타내며 일미는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 세상에 나서지 않고 파묻혀 지내는 사람을 말하며 분경은
엽관 운동이며 번지는 중국 당나라 때 절도사를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 도절제사를 이른 것이다. 규전은 경대부에게 녹 이외에 별도로 주어 그 수확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전지를 말한다. 체전은 식읍이며 동자는 어린 임금을 나타내고 강후는 주발을 말하며 오왕은 당나라 때 무시 세력을 제거하고 중정을 반정시킨 장간지, 경위, 환언념, 원색이, 최현휘 등 5인을 왕으로 책복하였는데 이들을 말한다. 양경은 평양과 개경을 나타내며 중은 신돈을 말하며 납시는 나하추를 말하고 부상은 일본을 나타내며 대수는 지극한 순리이라는 말이고 대시는 지극한 신이라는 말이며 배태사는 배현경을 말하고 아형은 이윤을 말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번째 기사 윤희 이초가 공양왕의 즉위에 대하여 명나라에 무고하여 옥사가 일어나다 5월 순안군 왕방과 동지밀직사사 초반이 경사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예부에서 신등에게 이르되 그대 나라 사람으로서 파평군 윤희와 중량장 이초란 사람이 와서 황제에게 호소해 말하되 고려의 이시중이 왕료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는데 요는 종실이 아니고 곧 이시중의 인친입니다. 요는 이성계와 더불어 모의하여 병마를 움직여 장차 상국을 범하려고 하므로 재상 이색 등이 옳지 못하다고 하니 곧 이색 조민수 이임 변안열 권중화 장하 이승인 권근 이종학 이귀생을 잡아서 살해하려 하고 우현보 우인열 정지 김종년 윤유린 홍인계 진을서 경보 이인민 등은 잡아서 먼 곳으로 귀양 보냈는데 그 내쫓긴 재상 등이 몰래 우리들을 보내어 천자에게 고하고 이내 친왕에게 청하여 천하의 군사를 움직여 와서 정토하게 하시오 한다 하면서 이에 윤희와 이초가 기록한 이색 조민수 등의 성명을 내어 보이므로 조반이 윤희와 대변하기를 본국이 대국을 지성으로 섬기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내 윤희에게 묻기를 그대는 벼슬이 본군이 이르렀으니 자못 나를 알 것인데 하니 윤희는 깜짝 놀라면서 얼굴빛이 변하였다 하였다. 이에 우연보 권중하 경보 장하 홍인계 윤유린과 최공철 등을 순군옥에 내려 가두고 이색 이임 우인열 이인민 정지 이승인 권근 이종학 이귀생 등은 청주의 감옥에 가두고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이 시중은 이성계를 나타내며 본국은 고려를 말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112번째 기사 청주의 수재가 나자 윤희 사건과 연루된 죄인의 방면을 논의하다. 6월 공양왕이 청주의 수재로서 태조와 심덕부를 불러 죄수를 놓아주기를 의논하여 이조 판서 조온을 청주에 보내고 교지를 내렸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다. 윤희 등이 말한 바와 같이 그 교령의 사람이 죄가 반역에 관계되어 추문하여 죄상을 밝혀야 될 사람은 이에 유사하여 명하여 구문하니 윤희의 친족 윤유리는 제가 그 죄를 알고 먹지 않고 죽였으며 공모한 최공철은 죄에 자복하였으며 김종현은 도피 중에 있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이 명백하지 않으니 다만 매질하여 묻기를 더한다면 아마 괴오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 위의 사람들을 이미 공초에 자백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각처에 안치하게 하라. 태조실록 1권 총서 113번째 기사 태조가 윤희 이초 사건으로 사직하다. 태조를 죽이려는 사건과 연루된 심덕부 등을 논지하다. 11월 태조가 윤희 이초의 옥사로서 글을 올려 사직하니 태조로서 영삼사사로 삼았다. 김종현이 서경에 이르러 천호 윤기택과 심덕부의 휘하인 선곤판관
초유와 공모하여 태조를 살해하고자 하니 귀택이 모계가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몰래 태조에게 나아가 병고를 고발하기를 종년이 심시중 지용기 등과 함께 모반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조유와 또 말하기를 심시중이 진무 조온과 조유 등으로 하여금 장차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공에게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그 말을 비밀히 덕부에게 알리니 덕부가 조유를 옥에 내려가두어 태조가 이르기를 신은 덕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나라를 받들므로 본디부터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조유를 신문하지 마시고 우리 두 신하로 하여금 종시 보전하게 하소서 하였다. 공양왕이 장차 이를 석방하려고 하니 현부에서 소를 올려 국문하기를 청하므로 조유는 이에 복제하여 교영에 처하고 덕부, 용기, 조원 등은 모두 외방으로 귀양 보냈다.